안녕하십니까. 24년도 추석 연휴 수업 보충하기 위해서 동영 PPT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추석은 추석이지만 진도는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내일 하루 전날 찍고 있습니다. 내일 수업은 부득이 동영상으로 찍게 되었습니다. 어,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인데 순장의 시대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순장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같이 묻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관념이 이 순장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그리고 순장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죽음의 당사자가 가지고 있었던,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같이 묻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 또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무덤에 넣는 부장품이라든지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이라든지 죽음의 무덤을 묻는 방식이라든지 시신을 대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변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이런 변화의 양상이 무덤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뭐 신석기 시대 때, 구석기 시대 때부터 신석기 시대 때까지 계속 설명을 드려왔습니다만, 무덤이 만들어지는 것은 신석기에서 청석기로 넘어가는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사람이 죽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현세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뭐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예를 갖추어서 무덤을 만들고, 그 무덤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간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덤이라는 것을 더 이상 단순하게 시신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닌 현세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죽음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살아가는 공간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던 것이죠. 조선시대 때는 물론 이제 이 순장의 시대를 설명을 하고 간단하게 조선시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까지도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장이 지속되었던 시대에는 어떠한 죽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뒤에 나오는 계세라고 한자가 적혀 있는데요. 세상이 이어진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을 계자에다가 세상 세자인데요. 현세의 세상과 죽음을 맞이한 지금과 그리고 어,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죽음 이후에 혼이 가는 그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배층이 죽었을 경우에 지배층이 누리고 있었던 여러 가지 특권들 혹은 노비들까지도 같이 묻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무덤에 들어가 있었던 노비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땠을까요? 어, 죽음을 맞이한 주인은 권력이 더 강했었고, 그리고 그만큼 부를 축적하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노비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비였었고 일부의 사람들만 특권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일부의 특권층을 위한 사회.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의 한 8, 90%의 사람들은 노예나 노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일부 10%나 혹은 그 미만의 사람들만 인간다운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북한에서도 그렇고 마르크스 역사학에서도 해석을 할 때에는 이 노예제 사회 그리고 순장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묻혀져 있었는지를 가지고 그 사회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점점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덤의 어떤 특징이 반영이 될까요? 순장되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럼 순장은 어떤 것일까요? 순장을 뭐로 봐야 될까요? 이제 순장이 종식되게 되면 이전에도 설명을 해왔습니다만은, 부장품이 없어지고 더 이상 죽음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특히 뭐가
도입되면서요. 불교가 도입되면서부터는 이제 순장이 종식되었던 것이죠. 예. 이 순장의 조건이라는 것은 그럼 뭘로 순장을 볼 것이냐 아니면 공동 무덤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무덤을 파봤는데 많은 인골이 발견됐다라고 한다면 특히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골이 다수가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견될 수 있는데 이때는 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순장의 조건은 뭐냐? 첫 번째, 무덤의 주인과 피순장자의 묻힌 사람과 묻힌 사람들이 동시에 사망했어. 거의 동시에 사망해야 되는 것이죠. 이후에 죽이면서 이후에 죽이거나 하게 되면 그건 희생이 되는 것이죠. 희생. 예를 들어서 뭐 기우제를 지낸다라든지 약자나 동물을 죽여서 기우제, 비가 오길 바라는 그런 의식을 거행한다. 그리고 그렇게 묻혔다. 이 죽음의 시간이 다른 타임 스케줄 갖는 유골이 묻혀 있다라고 할 경우 이거는 순장이 아니라 희생이나 제사로 간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강제성이 순장의 무덤 형태에서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사하는 경우에는 순장되는 경우에는 없겠죠. 그렇죠. 강제성이라는 건 뭘까요? 무덤에 순장된 피순장자에게서 어떤 뭐 구속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그대로 순장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혹은 독극물에 의해서 살해가 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죽음을 타인에 의해서 맞이하면서 무덤에 같이 묻힌 경우 우리는 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음에 종속성은 뭐 다 알겠지만 아랫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이 뭐 대다수의 귀족들이 뭐 비싼 옷을 걸친 사람들이 발견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순장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아랫사람이 신분이 낮은 사람, 복식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죠. 복식 가지고 안 될 경우에 뭘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영양 상태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귀족의 경우에는 영양 상태가 머리카락 같은 것이 남아 있게 되면 영양 분석을 통해서 훨씬 좋은 쪽과 나쁜 쪽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속성, 윗사람이 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희생되는 경우 우리는 이제 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대 왕국 설립 이전에 고대 왕국 설립 때도 이 순장이 나타나긴 합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종교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면 순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특권층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이 특권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존재함으로써 자기의 세력을 굳건히 가져가려고 했었죠. 신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가 특권층이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특권을 보여줘야 됐어요. 아무나 똑같은 무덤을 쓰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쓸 수 있었다면 경주가 다 이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바뀌었겠죠. 내지는 경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돌무지 덧널 무덤, 큰 무덤의 형태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장군총이 있거나 천만총이 있거나 금관이 묻혀 있는 금관총이 경주 바깥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경주 답생하게 되면 이런 고분들은 어디서만 발견이 되고 우리가 방문하나요? 다 경주 고만고만한 고분 모여 있는 곳에서만 우리가 방문을 할 수 있게 모여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 지역에서만 쓴다라는 것이죠. 이 지역 외에는, 경주 외에는 이러한 특권층이 묻혀져 있는 큰 무덤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뭐 우리나라만 순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영혼에 대한 사람이 죽음 이후에 사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한 문제니까요. 동일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었던 문화를 공유하고 있었던 중국이나 일본, 그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서도 동일한 순장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나라, 하은주죠. 은나라. 상나라에서 은나라를 포함한 상나라에서부터 춘추 전국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왕이 춘추전국시대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강력한 왕권을 지닌 통일 왕조가 존재하지 않았고 춘추 전국 시대 여러 어, 군소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소 왕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까요? 권력을 하나로 집결시키지 못했던 왕이라는 것이죠. 종교라는 것을 통일시킬 수가 없었던 왕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가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후의 세계에서 동일한 인식을 갖게 해준 종교는 뭐죠?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도 다시 돌아올 수가 있구나. 영혼이라는 것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아직까지 불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믿게끔 할 수 있는 어떠한 영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진나라와 한나라 때의 순장제가 점점 사라집니다.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왕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왕권을 가지고 통일을 했었고, 통일하려면 사상이라든지 관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통일시켜 일사불란하게 통일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딴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왕도 여럿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통일시킬 수 있는 무언가의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 진시황 무덤에 있는 이 토용은 뭐죠? 결국에는 이 토용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노동력 사람 묻어버리면 노동력이 그만큼 손해가 되는 것이잖아요. 권력자가 권력을 과시하려고 노비들을 다 데려가 버리면 국가로서는 훨씬 손해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토용을 만들어서 흑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대신 묻게 되었던 것이죠. 순장은 결국 고대 노예제 사회의 징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력한 국가가 마련이 되게 되면 사상도 통일되고 변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불교라는 것이 도입되지 않았더라도 노비를 묻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이 죽었을 때 그럼 국민들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묻어야 되잖아요. 묻을 수가 없거든. 묻게 되면 국가적인 손해거든. 어떻게 될까요? 토형을 만들었겠죠. 그죠? 예. 우리나라의 순장제는 중국과 북한에서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요동 지역의 고조선묘에서 순장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음. 아직 고조선이라는 것은 연맹왕국 단계였었고 그 연맹왕국 단계에서 사상과 종교를 통일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다른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른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 계세사상이라는 것이죠. 계세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소유의 노예란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동반도 강상면에서는 139의 노예가 순장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예가 파묻혔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노비들을 파묻다 보면 국가적인 손실이 많이 손실을 입게 되고 결국에는 이후에는 이제 가능하면 줄이려고 하는 방향으로 점차 흘러간다는 것이죠. 139의 노비라는 것은 그만큼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겨났다. 하지만 이것이 오래 지속되진 못한다. 왜? 고대 국가, 정복 전쟁이 특징인 고대 국가는 노비, 그리고 부릴 수 있는 노동력 자체가 국가의 힘이 되거든요. 예. 자, 북한학계의 결론, 이 순장제를 보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요. 많은 노예를 순장할 정도로 계층 문화가 심화된 노예제 사회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고조선 사회도 그렇고 그 이전에 고대 국가가 확립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순장이 나오니까 요렇게 고대 국가 확립되기 이전까지 국가를 노예제 사회, 계층 문화가 심화된 노예제 사회까지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삼국지 부여전에 따르면요, 부여는 순장, 고구려 자리에 있던 지역에 있던 국가 중에 하나죠. 소국의 하나입니다. 부여는 순장을 시행했다라고 하네요. 살인 순장, 다자 백수 해서 사람을 죽여 순장한 것이 많게는 백수에 이르렀다, 100여 명에 이르렀다, 뭐 수백 명까지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르렀다라고 부여의 기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숫자를 줄여가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대 국가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순장이 딱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고대 국가로 들어서면서부터
들어서도 순장이 지속되고 있지만 순장으로 인한 노동력 손실, 그다음에 군사력 손실이 나타나게 되면서 고대 국가의 정복 전쟁이 활발하게 나타나니 순장을 멈추는 단계로 변모해 간 것이죠. 그 변모의 가장 중심에 섰던 것은 불교의 도입이었고요. 자, 가야에서도 소국이죠. 아직은 소국 단계였었고 중앙에서 권력을 집중하고 있었던 중앙 집권 국가라고 말하기는 아직 힘든 단계였습니다. 가야의 순장은 30여 명 정도 파묻힌 형태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어, 예, 권력자를 중앙에 놓고 그 다음에 그 배치를 달리해 놨는데요. 배치상으로 봐서는 이게 순서대로 놓은 것인지 아니면 산채로 정말 묻어서 이렇게 저기 뭐냐 발버둥 치다가 죽은 것인지 이건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어, 계층별로 나누어서 호위무사, 그다음에 시종을 드는 시중까지, 그리고 아버지와 딸의 유골 이거 같은 경우는 노비겠죠, 노예겠죠, 그렇죠. 노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지배자가 죽음 사후 세계에서도 누릴 수 있는 무언가를 모두 갖추려고 했던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만 아라가야 우리 지역 중에 하나죠. 인접 지역이죠. 아라가야 순장된 소녀를 복원을 해봤더니 대략 한 150cm 정도의 소녀의 얼굴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시중을 두는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봤을 때 아직 다 성장하지 못한 소녀를 시중이 드는 시녀로서 순장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예, 가야 고분 조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노예가 아닌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아닌 사람도 등장을 하고 있었고 영양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있었고요. 양호했었고요. 그다음에 귀걸이와 같은 금장식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소녀 같은 경우에도 금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귀걸이와 같은 금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소수를 필요한 소수를 순장해서 노동력은 보존하는 대신 이 사람들을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같이 아주 극소수만 갖추어서 올려보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분이 낮다라고 해서 순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 낮지 않은 사람도 순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뭔가요? 죽음에 대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 죽는 사람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죽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너는 죽어 하면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도 나는 어차피 죽어서도 이 사람과 같이 갈 거니까 나도 동의하겠다. 순장되는 것을 동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귀족들이라든지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도 같이 파묻혀 간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에 대한 이 사람들의 계세 사상이라는 것은 그만큼 확고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음. 자, 그러나 불교가 도입되면서부터 지금 보이는 것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이 바로 그 버풍왕 무덤입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버풍왕 무덤입니다. 이전 시기에 있었던 왕릉은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죠. 돌무지 덧널 무덤이다 보니까 그 안에 부장품을 묻기 위해서 굉장히 큰 가- 어, 형태가 나타났는데 이제부터는 버풍왕 시대부터는 어, 어차피 다시 돌아올 거니까 불교가 공인됐으니까 무덤의 크기가 클 수가 없는 것이죠. 불교가 도입되면서부터는 고구려와 백제도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덤이 클 필요가 없었습니다. 대신 죽음을 위로할 필요는 있었겠죠. 그래서 죽었을 경우에 무덤을 만드는 대신에 큰 무덤을 만들고 큰 무덤에 많은 투자를 하는 대신에 능사, 절 이름입니다. 사자 같은 건 보통 절이죠. 대원사 계곡 우리 지리산의 대원사 결국 이제 절이죠. 능사를 축조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자기 아들을 위로하는 왕사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으로서 보답하고 네가 죽었을 경우에 뭐 보답하려면 많은 부장품을 묻어주고 많은 노비를 같이 순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찰을 만들어서 너를 위로하기 위해서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절을 지어주겠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너의 영혼을 위로하겠다. 어차피 그리고 넌 다시 돌아올 거니까 어, 무덤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결국은 절에 대한 그런 인식만 설립만 같이 가져간 것이죠. 금당의 부처를 모시고 절의 사원에 들어가는 건축물이죠. 금당의 부처를 모시고 탑에 부처님사를 같이 부장함으로써 죽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탑 안에 모신 살이라는 것은 부처님과 동급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부처님이 직접 위로해주는 그런 형상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뭐 고급 용기 등을 사용했었고요. 예. 자, 일단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